기본소득 논쟁이 말 그대로 뜨거운데, 이건 뭐 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유력한 정치인, 유력한 대선 후보, 아직은 잠재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쨌든 이야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세 사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세 사람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 것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전부터 기본소득 논쟁은 뭐 재난 기본소득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되긴 했으나 이렇게 커진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양반이 6월 3일인가요? 어쨌든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어쨌든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모두가 기본소득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죠. 실질적 자유라는 말은 기본소득 진영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기본소득 운동의 이제 주창자이자 주요한 연구자 중에 하나인 벨기에의 필리프 반 파리에스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김정일 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인간이 뭔가 잠재력,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바로 그런 물질적인 토대를 이제 분배해 주는 거다라는 게 파리에스의 이제 주장이고, 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썼는지 아니면 뭐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이런 논쟁도 있었듯이 자유라는 게 말만 좋아졌다고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뭐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힘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돈이잖아요.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누가 했다 이러면 안 놀랐을 텐데, 어쨌든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했다. 그리고 이 당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2016년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도 김정일 위원장이 연락이 와서 자기가 축사하겠다고 해서 온 적이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런 것은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맥락에서 관심이 많냐. 예를 들면 최근 기본소득이 많이 얘기된 것 중에 하나가 제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해서 일자리 없어질 거고, 그래도 사람들은 살아야 되고 경제는 돌아야 되니 소득을 보장해 주자. 이게 주로 그 실리콘밸리의 셀럽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고, 근데 이제 셀럽들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하니까 이런 막 핫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유행한 게 한 측면이고,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감각적으로 했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이제 깊이 있는 정치 철학적인 이야기. 그래서 놀랐던 거예요. 네, 실질적 자유. 그래서 놀랐던 거고, 어?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만만치 않구나. 기본소득을 간단하게 그냥 필요해서, 필요하니까 그 일자리 없어질 거고 돈 벌 방책이 없을 테니 기본소득 나눠주자라는 실용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기본소득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른바 국가, 그다음에 그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랬을 때 국가의 역할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뭐 그래서 이제 놀랐던 거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풀겠죠. 물론 제가 김종인이라면 천천히 풀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대선 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후보가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후보가 등장하는 것과 이런 아젠다를 던지는 것이 서로 이제 반복되면서 이야기들이 풀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예상을 해봅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한국 네트워크가 인연이 있네요. 그 2016년에 세계대회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왔었는데, 2017년 저희 한국 네트워크 총회 1월에 할 때, 그때가 이제 막 대선 직전이었어요.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이제 후보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래서 네트워크에 와서 이제 축사를 해주고, 자기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한국형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연령대별 혹은 부문별로 그 현금 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설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뭐 금방 후보로 사퇴했었죠. 근데 그 이외에도 어쨌든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꽤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여기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이 기본소득보다 정의롭다.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이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대립구도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그분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전국민 고용보험하고 기본소득이 대립되는 이거 아니면 저거인 것처럼 뭐 이런 식의 논쟁 구도가 만들어져 버렸죠. 물론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게 두 개가 전혀 다른 건데, 왜냐면 전국민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가지고 기본소득은 전혀 다른 발상에서 나온 거고, 물론 뭐 효과는 소득 보장이나 효과는 비슷할 수 있으나 좀 다른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구도를 만들어냈을까는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죠. 기본소득이 워낙 이제 떴는데, 기본소득 하면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고, 이재명 지사가 잠재적인 대권 후보고, 그래서 이제 그와의 어쨌든 대립구도 속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해볼 수 있죠. 근데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힌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6월 18일 날 SBS 뉴스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소득의 이상은 정말 환상적이다. 이걸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해봤지만 연구해보니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뭐 보통 이제 기본소득 논의할 때의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죠. 그 돈을 다 어떻게 마련하느냐, 뭐 이런 쟁점이고. 그래서 뭐 기본소득 이상이 환상적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노력해봤다, 뭐 연구를 뭐 본인이 직접 했건 주변의 정책 전문가들이 했건 뭐 검토를 해봤겠죠. 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자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중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거나, 기본소득이 좋다고 자기도 생각하지만 이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흔히 말하는 비현실적인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라든지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표여야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정책 수단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이른바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는 실업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의 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경제 상황에 맞게 고쳐서 쓰는, 이게 이제 확대하라는 관념이죠.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정의롭다는 말은 좀 제 생각에 좀 오버한 것 같고요. 기본소득에서의 정의는 공유배에 대해서 모두 각자가 가진 몫이다. 이건 원래 고대적인 정의관념인데, 이른바 각자의 몫을 나눠준다 이런 거고, 물론 그 정의에서 공유부가 우리의 모두의 것이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건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이런 것을 승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복지국가의 사회보험은 정의롭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만큼 기여한 것 속에서 만들어진 거다. 마치 우리가 그러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등산을 가더라도 같이 돈을 이른바 객출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밥을 먹지 않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걸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이걸 흔히 이제 호혜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뭐 정의롭다 아니다라는 건 이제 그런 수준의 것인데,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제약되어 있다.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적어질 것이고, 적은 사람에게 이른바 실업자에게만 나눠주면, 실업자는 전체 국민보다 언제나 적을 테니까 나눠주면 그들에게 더 많이 나눠줄 것이다. 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아있죠. 당연히 많이 나눠줄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의 한국도 뭐 200만 원 가까이, 근데 예를 들면 최대 9개월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업이 장기화되면 얼마나 오래 실업급여를 줄 거냐, 이게 당장 쟁점이고, 그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내에 다시 재취업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실업급여에서 실업부족으로 넘어가죠. 자기가 기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계속 받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제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런 요구 조건, 뭐 일자리를 찾아 이런 구직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여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건 그 자체의 제도가 겨냥하는 바가 다른 거고, 실업급여나 실업부족은 어쨌든 실업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실업이라는 일시적인 소득 관절을 뒷받침해주는 제도. 기본소득 것과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비에 기초해서 모두에다 나눠준 거고, 그럼 평생 나눠준 거고, 적거나 많나, 그런 의미에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소득의 바닥을 마련해주는 거다, 이런 거니까 좀 다른 발상인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남죠. 아까 예산 제약, 돈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려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가 얼마나 되고, 거기서 우리는 얼마를 사전적으로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필요한 데 쓰고, 또 혹은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더 노력해서, 뭐 재능이 됐건 뭐 노력이 됐건 그걸 통해서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이것에 대한 어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새로운 정의관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고, 이게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뭐 이 범위 내에서 어쨌든 뭔가 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야 뭐 기본소득의 전도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혹은 이제 기본소득은 이재명의 대표 브랜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니까 뭐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뭐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개의 경우에 저는 뭐 찬성하거나 뭐 공감하는 편인데 이번에 어쨌든 특이하게 이제 기본소득이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다.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경제 정책의 성격도 있다 이 정도로 말했으면 될 텐데 그걸 또 대입시키는 방식으로 물론 이걸 일종의 이제 논쟁을 벌여가는 정적 감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주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복지란 말은 좀 여전히 부정적인 의미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에 비해서 경제에는 이제 투자 뭐 생산적인 것 이런 걸 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이 경제 전체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경제정책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논쟁 구도에서 그거를 이제 설득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뭐 다행히도 그 다음에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길게 보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정책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좋은 얘기를 이제 했는데 뭐 그 정책 논쟁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뭐 혹은 논쟁의 전술? 이거야 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니까 뭐 이재명 지사가 그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뭐 자기 판단이라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기본소득을 뭐 경제정책이기도 하고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는 삶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자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가 가지고 부가 어떻게 나눌 거냐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처럼 무한한 성장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 거냐 아니면 좀 더 뭐 흔히 말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좀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모범적인 기본소득 문제라면 기본소득을 좀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상황 그 사태를 바꿔보자는 게 기본소득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또 어떤 식의 구체적인 정책들 혹은 이제 사회 비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야기에 놀랐다는 건 뭐냐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가 뭐여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뭐 이건 실질적 자유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수준으로 논쟁을 벌여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줬다 뭐 이런 게 김종인 위원장이 한 공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구체적인 것을 좀 까봐야 이제 알 수 있는데 나중에 박원순 시장은 좀 잘못된 구도를 만들어 버린 셈인데 전국민 고용보험하고 기본소득이 그렇게 대립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제로 실시하려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 한국의 노동 조건은 도대체 어떤 거고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 속에서 사람들이 고용과 실업 상태는 어떻게 넘어갈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연구들을 해야 될 거고 그 속에서 저는 도리어 실업보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드러나겠지만 한계도 드러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수록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은 잘못된 논쟁 구도를 잡았지만 어차피 이야기는 이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사람들에게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문제랑 관련되면 다시금 어쨌든 이야기가 될 거고 그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현재의 흐름 우리가 보통 추세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읽어낼 거고 그 추세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김정희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어떻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뭐 이재명 지사랑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뭐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들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는 이 기본소득이 어쨌든 새로운 패러다임이니까 사람들한테 쉽게 먹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바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되고
아직도 누구도 지금 확정할 수 없겠지만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 거냐, 뭐 부분 기본소득이냐, 뭐 완전 기본소득이냐, 아니면 뭐 부문별 기본소득의 확대냐, 이런 것들의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이재명 지사가 선두에 서서 논쟁을 막 벌이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뭐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 뭐 어떤 경우는 여전히 다르게 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역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기본소득의 전도사이기도 하지만 기본소득 운동의 척후병이라는 뭐 이런 느낌도 들이죠. 예, 기본소득 논쟁이 계속될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갖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